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돈도 직함도 외모도 아니다. 나는 살아보니 결국 곁에 두는 사람이 바뀐다. 젊을 때는 많은 인맥이 힘이 될 것 같아 100명을 품으려 들지만 세월이 깊어질수록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단 한 사람의 가치가 100명을 이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운다. 거울에 주름이 늘 득관계에도 주름이 진다. 그 주름은 우리가 어디서 웃고 어디서 상처받았는지의 지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해보기 전에는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너를 무너뜨린다면 미련 없이 내려놔라. 도전과 관계는 같은 법칙으로 움직인다. 방향이 틀리면 노력은 독이 되고 사람 선택이 틀리면 선의는 소모된다. 우리는 흔히 착각한다. 오래된 인연이면 안전하다고. 외로움이 두려우니 조금 무례해도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참음이 쌓인 관계는 언젠가 독이 된다. 존중이 빠진 친밀함은 침으로 변하고 감사가 사라진 우정은 비주로 변하며 질투가 스며든 미소는 칼이 된다. 삶은 숫자로 버티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한 한 사람, 어려울 때 내 손을 먼저 잡는 한 사람,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치는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지지대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사람을 데리고 내보냈다. 곁에 두는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갉아먹기도 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배웠다. 그래서 기준을 세웠다. 첫째, 선을 넘는 농담을 반복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둘째, 고맙다 미안하다를 아끼는 사람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셋째, 내 기쁨을 축소하거나 비교로 깎아내리면 더는 속을 내주지 않는다. 넷째, 늘 안 된다고만 말하는 입은 내 엔진에 모래를 뿌리니 멀리한다. 다섯째, 실수 앞에서 책임을 다른 곳에 미루는 사람에겐 내 배의 키를 맡기지 않는다. 반대로 곁에 둘 사람은 명확하다. 존중을 지키는 사람, 감사를 말로 보여주는 사람, 남의 성취에 진심으로 환호하는 사람, 문제 앞에서 해봤어? 라고 불을 붙이는 사람, 그리고 실패해도 책임을 나누는 사람이다. 이 기준은 책에서 배운 윤리가 아니라 위기에서 내 등을 떠받친 실제의 손길들로부터 만들어졌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권한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을 하나 떠올려보라.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의 표정은 편안한가? 아니면 늘 설명하고 변명해야 하는가? 그 사람의 말은 두려움을 키우는가? 용기를 데워주는가? 관계는 연료다. 좋은 연료는 멀리 가게 하지만 나쁜 연료는 엔진을 망가뜨린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 어떤 연료를 넣을지 스스로 고르는 책임을 배운다는 뜻이다. 오늘부터라도 기준을 적어두라.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세워라. 그렇게 하면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무게는 커진다. 그 무게가 바로 당신을 지켜줄 삶의 기둥이 된다. 나는 인생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다. 사업 초창기엔 나도 사람을 가리지 못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 의리를 다짐하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라 믿으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 의리라는 것도 상황이 변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한때 가장 믿었던 사람이 위기 순간에 등을 돌릴 때 나는 배신감보다 먼저 내 판단을 원망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곁에 두었을까 하고 말이다. 사람을 잘못 두면 길이 평평해도 넘어지고 사람을 잘 두면 낭떠러지 앞에서도 다리를 놓고 건넌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그래서 인연을 정리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외롭다는 이유로 곁에 두는 사람은 결국 나를 소모시킨다. 관계는 길이 아니라 방향이다. 나를 지치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돼도 끊어야 한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도전할 힘도 생긴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재산보다 무겁다. 좋은 사람 하나면 평생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 하나면 평생 거지가 된다. 실제로 현대를 세우는 동안 나는 이 말을 매일 실감했다. 긍정적인 사람 하나가 100명의 비관론자를 이겼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가 수십 명의 구경꾼보다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사업 현장에서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본다. 능력보다 중요한 건 태도다. 부족해도 배우려는 태도, 실패해도 책임지는 태도가 있으면 반드시 성장한다. 반대로 뛰어난 능력도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 아무 가치가 없다. 내 경험에 의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말, 내 잘못이 아니하는 조직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다. 작은 실수를 핑계 삼아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배울 기회를 잃는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았다. 당신도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고맙습니다인가? 아니면 운이 없었어인가? 그 말들이 쌓여 당신의 삶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나는 말한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무례함과 책임 회피를 반복하는 사람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든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내려놓고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만 곁에 두어라. 그렇게 해야 남은 인생의 방향이 단단해진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가? 아니면 당신을 지치게 하는가? 그 대답이 곧 당신의 다음 선택이 될 것이다. 나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관계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너무 많으면 내 마음의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나는 사업 초기에 수십 명의 사람과 어울리며 마치 그 관계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진짜로 곁에 남는 사람은 손에 꼽았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무게라는 것을. 내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건 100명의 인맥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진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미련 없이 놓아야 한다. 나는 자주 말한다. 친구라고 해서 무례함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선을 넘는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깎아내리고 농담 속에 나를 숨겨 상처를 준다. 나는 그런 관계를 오래 끌지 않았다. 무례함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존중 없는 우정은 짐이 된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계속 들고 가면 나를 점점 무겁게 만들 뿐이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필요 없는 짐을 덜어야 멀리 갈 수 있다. 나는 경험으로 배웠다. 존중이 있는 관계는 내 마음에 힘을 주고 무례한 관계는 내 마음에 불씨를 꺼트린다. 어떤 날은 사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지쳐 돌아왔는데 농담 삼아 내 실패를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내 인생에 그런 독을 오래 두고 싶지 않았다.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은 나를 살리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떠난 뒤에 후회되는 사람은 없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곁에 둔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간다. 무례한 사람을 곁에 두면 당신도 언젠가 거칠어지고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부드럽고 단단해진다. 나는 현대를 읽으면서 그런 진리를 수없이 확인했다. 그래서 내 옆에는 언제나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남았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버틸 수 있었다. 인생의 길을 멀리 가고 싶다면 오늘부터 존중 없는 관계를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로 감정의 구두쇠였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도 고맙다 한마디 없는 사람, 내가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라는 짧은 말을 끝내 아끼는 사람들 말이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말의 부재는 세월이 쌓일수록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다. 하지만 고마움이 없는 관계는 나의 힘을 갉아먹는다. 내가 회사를 키우던 시절 나는 늘 사람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다. 어떤 직원은 작은 도움에도 감사합니다를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심지어 불평까지 늘어놓았다. 결국 그런 사람은 신뢰를 잃고 팀에서도 멀어졌다. 고마움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이며 미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철학자 루소는 감사는 관계의 양심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믿는다. 감사가 없는 관계는 결국 양심 없이 남의 정을 소비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가? 내가 늘 베풀어도 당연하게 여기고 사과할 일이 있어도 끝내 침묵하는 사람. 그런 관계는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깨달았다. 돈은 없어도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나 정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다. 정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말에서 시작된다. 고마워, 미안해. 이 두 마디가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다. 다리가 끊어진 강은 건널 수 없듯이 고마움이 사라진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사업에서 큰 위기를 겪을 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했다. 위기 속에서도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라고 말해준 사람은 끝까지 내 옆에 남았다. 그들의 고마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그저 상황만 탓하거나 등을 돌린 사람들은 결국 내 곁에서 사라졌다. 당신도 생각해보라.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가?
당신이 힘들 때 한마디 위로조차 해주지 않는 사람, 당신의 노력을 당연시하는 사람, 이제는 기억해야 한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헛되이 소모하는 일이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사람만이 함께 길을 걸어갈 자격이 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긴다. 나는 현대를 세우면서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회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린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매일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그 한마디가 나부터 단단하게 만들고 내 곁의 사람들을 지키기 때문이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고마움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남겨라.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단단해질 것이다. 나는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로 질투로 얼룩진 사람들이었다. 내가 성공할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당신은 아는가?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작은 성공을 거둘 때도 내 손을 잡고 축하합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내 성공을 불편해했다. 칭찬 한마디는커녕 요즘은 그런 상 다 돌려가면서 주잖아라는 말로 내 기쁨을 깎아내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 성향이 강한 사람은 뇌에서 분노 영역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한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독을 삼키는 셈이다. 질투는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드러나지 않게 더 무섭다. 쌓이고 쌓이면 내 마음까지 병들게 만든다.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했다. 정주영의 철학은 명확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네가 올라갈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나 역시 그 말을 내 삶에서 증명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나는 누가 함께 웃어주는지 지켜봤다. 그 순간이 사람을 가르는 순간이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마음을 좀먹는 독이며 그 독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퍼진다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수없이 떠올렸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했는지 아니면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지를 나는 유심히 살폈다. 진짜 친구는 나의 실패에만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작은 기쁨에도 큰 성취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다. 사업을 하며 나는 질투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한 번은 큰 계약을 따냈을 때 함께 일하던 동료 중 몇 명이 축하해주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나에게 경고 신호였다. 결국 그들은 다른 곳에서 내 발목을 잡았다. 질투는 사람의 말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에서 드러난다. 나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더욱 철저히 내 주변을 살폈다. 내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만 곁에 두었다. 당신도 돌아보라. 당신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당신이 기뻐할 때 그들은 진심으로 함께 웃는가? 아니면 속으로 시기하며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가? 그 답이 당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욱 선명해진다. 시기와 질투는 조용히 퍼지며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어느새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성취를 숨기게 된다. 나는 늘 말했다. 네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 친구다. 그러니 오늘 당신도 결단해야 한다.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그 자리에 당신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줄 사람을 앉혀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웃어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나는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늘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사업을 하면서 나는 매일같이 문제와 위기를 만났다. 자금 부족, 인력 부족, 기술 부족.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제를 키우는 말이었다. 안 돼. 소용없어. 그만두자. 이런 말들은 내 귀를 때리며 내 가슴의 불씨를 꺼트렸다. 정주영으로서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본래 쉽지 않다. 어려움이란 늘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유로 멈춰서는 사람과 함께라면 나 역시 멈춰서게 된다.
그래서 나는 늘 해봤어 라는 말을 입에 달았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도전해야 길이 열린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연료였다. 내가 한강에 다리를 놓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그건 불가능해. 돈도 없고 기술도 없잖아. 하지만 내 곁에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눈에 보이는 다리보다 더 크다. 그 말이 있었기에 나는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그 말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내 삶도 부정적인 궤도로 올라간다. 그들의 말은 씨앗처럼 내 마음속에 심어져 두려움으로 자란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말은 용기의 씨앗이 되어 내 가슴에서 불꽃이 일어난다. 나는 수많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했다. 문제만 말하고 남 탓만 하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내 삶의 엔진에 모래를 뿌렸다. 나는 그 모래를 털어내고 다시 달렸다. 내 곁에는 언제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내 삶을 살렸다. 돌이켜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이 남달라서가 아니었다. 늘 안 된다는 사람보다 해보자는 사람과 더 오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문제만 말하는가? 아니면 해결책을 함께 찾는가? 그 사람이 당신의 두려움에 기름을 붓는가? 아니면 당신의 용기에 불을 붙이는가? 나는 지금도 말한다. 말은 씨앗이다. 그 씨앗이 자라 내 인생의 숲을 만든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숲이 되고 있는가? 부정적인 말을 곁에 두면 숲은 황폐해지고 긍정적인 말을 곁에 두면 숲은 울창해진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진다. 내 남은 시간을 어두운 그늘 속에 두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도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한다. 당신도 결단하라.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앉으라. 그 말들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다. 나는 5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다. 인생은 책임의 연속이다. 가정을 책임지고 약속을 책임지고 내가 한 선택을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탓한다. 잘못이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니야. 실패하면 상황이 나빴으라며 핑계를 댄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변명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 말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책임을 끝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보아왔다. 어떤 이는 실수가 생기면 이렇게 말한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장했다. 그는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도 기회가 주어졌다. 책임을 인정한 사람은 배울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끝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움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도 이 점이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졌다. 내가 내린 결정이니 내가 감당해야 했다. 그 태도가 사람들을 움직였다. 신뢰는 책임에서 나오고 신뢰가 쌓여야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았다. 현대건설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도 생각해보라.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가? 늘 돈은 빌려가지만 갚지 않고 약속은 깨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에게 떠넘기는 사람. 그런데도 친구니까 오래된 인연이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곁에 두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할 때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책임 없는 사람과 나눌 수는 없다. 책임을 함께 짊어질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 책임은 무겁다. 하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단단히 세운다. 내가 걸어온 길이 그 증거다. 내가 무너지면 사람도 떠난다. 그러나 내가 책임지고 다시 일어서면 사람들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당신 곁의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피하는 사람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의 기초를 만든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결국 당신도 그 습관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당신의 삶도 멈춰선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의 크기는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말에서 드러난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주변에서 신뢰를 얻는다. 그 신뢰가 기회로 이어지고 그 기회가 성공으로 이어진다. 당신도 오늘 결심하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단단해질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을 잘 고르는 일이다. 인생 후반부는 결국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해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100명의 사람보다 내 손을 잡아주는 한 명이 훨씬 값지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에게 큰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단순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는 누구나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느 날 큰 계약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오랜 친구를 믿고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어기고 뒤에서 이익을 챙겼다. 나는 크게 손해를 보았지만 그 사건에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사람을 맹목적으로 붙잡지 마라.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오래될수록 더 큰 짐이 된다. 그 뒤로 나는 냉정해졌다. 사람을 평가할 때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곁에 두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치게 만드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리고 나를 세우는 사람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감히 떠나보냈다. 처음에는 외롭고 허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내 주변은 훨씬 단단해졌다. 사람은 거울이다. 좋은 사람 곁에서는 나도 선명해지고 나쁜 사람 곁에서는 나도 흐려진다. 당신도 스스로 물어보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에게 의지하되 매달리지는 말아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도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때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쉽게 무너진다. 나 역시 그 길을 걸었다. 젊은 시절 쌀 한 톨 살 돈이 없어도 남 탓하지 않았다. 그 고독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이 현대를 세운 기초가 되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면 어디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맞는 말이다. 내 안이 단단해야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나쁜 인연을 끊을 용기도 생긴다. 당신의 인생 끝자락에서 남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바로 나 자신과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당신의 기쁨에 박수치고 실패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례한 사람, 질투하는 사람, 책임 없는 사람은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더 가벼워지고 더 깊어진다. 나는 평생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이 곧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결단해야 한다. 헛된 관계는 지워내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라. 그 순간 당신의 남은 삶은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외로움은 혼자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는 데서 온다. 당신의 길 위에 빛나는 인연만 남기고 그 인연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삶을 걸어가라. 그 길 끝에서 당신의 인생은 가장 단단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다.